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턴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정작 선거 기본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도전자는 물론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 모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활동이 가능한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도전자들은 소극적 수준의 유세도 가능해집니다. 등록 첫날 광주 8곳과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입지자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함 배부라든지 전화를 통한 지지요소 등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일이 1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총선을 향한 후보자들의 젠걸음은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선거법과 민심은 안개 속입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나주 화순 지역구의 무안을 통합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안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당이나 제3지대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바람몰이라는 외적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내 무당층이 최대 40%를 육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도 총선 입지자들로서는 속이 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자기들끼리 뜨겁겠죠.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 뜨거움은 우리의 뜨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주만 놓고 보면 거의 유일하게 서울 정도가 본선이 좀 주목받는 지역이고 총선을 120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각 정당의 경선과 공천만큼이나 유권자들의 고민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979년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이 있었던 날인데요. 당시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의 죽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를 끝까지 지킨 조민범 병장의 실제 인물인데요. 영화의 흥행을 계기로 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제대를 불과 석 달 앞둔 나이 23세 병장. 1979년 12월 13일 새벽. 국방부를 점령하기 위해 몰려든 반란군들에게 저항하다 끝내 총 4발을 맞고 숨집니다.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다니던 중 입대를 했던 고 정선엽 병장. 영화 속 권력욕에 눈이 멀거나 무능하기만 했던 군인들이 대다수였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의롭게 다가왔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일이자 고 정선엽 병장의 기일을 앞두고 그의 모교에서 열린 첫 추모식.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의 죽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남의 정신이고 흥사단의 정신이고 광주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추모식에는 정선엽 병장의 동생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감회도 새롭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뜻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직 군인이었다가 지난해 뒤늦게 전사로 인정을 받은 고 정선엽 병장. 지인들에게 남은 바람은 정 병장에 대한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입니다. 친구여, 참 군인 정신을 실천한 그대에게 훈장 추서와 추모비 건립이 추진되기를 기도하면서 고이 잠드소서. 한편 정 병장의 또 다른 모교인 조선대학교는 정선엽 병장에게 입학 47년 만인 내년 1월 중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5.18 기념재단이 신군부 반란 세력을 향한 역사적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유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반면 반란 세력은 호의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12.12 반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설계 문제를 두고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다락방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시공사 측에서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중대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6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광주 중심가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중 다락이 포함된 105세대는 주거시설로서 큰 장점이 있다고 홍보합니다. 복지 문제 장점이 층고가 높고 그다음에 세평이 서비스 품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선 수분양자들은 계단으로 이어진 다락방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초 설계됐던 1.14m보다 10cm 이상 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입구가 초입이. 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성인 한 명이 제대로 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지만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측에 어떤 사전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층고도 높고 복층이 넓었거든요. 여기는 아예 침실도 아니고 1층도 뭐 거실도 아니고 완전 쪽방이에요. 앉은 키가 되질 않아요. 현행법상 설계 변경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기 전 해당 내용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데 시공사 측이 이를 누락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높이가 모델하우스 다락방 구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구조 안전성을 위해 철골의 규격이 커져 다락방 높이가 낮아졌다면서도 설계 변경 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105세대 중 37세대는 보상금을 받았고 52세대는 다락방을 높이는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4세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광주 서구는 입주 예정일에 차질이 생기자 다락방 높이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대 하자가 아니라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락지 시공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개념의 실내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고 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서구는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할 경우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을 위반한 시공사를 뒤늦게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광양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광양에만 4만 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8천만 원 할인 분양으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중도금 무이자 등 여러 혜택에도 저조한 분양률을 피하지 못한 광양시 아파트 시장. 마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자 시행사는 위약금을 돌려주며 분양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600여 가구, 전남 전체 미분양 물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10개 단지 7천여 세대가 시공 중이고 착공을 앞둔 공동주택도 9천 세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10년 후 4만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광양시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도 공급 속도 조절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내지는 나오면 좀 그렇지 않냐. 허가를 좀 줄이겠다 그러는데 기존에 지금 허가 나온 상태도 다 포함돼. 광양시는 과잉 공급을 우려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 다음 공급하면 대처가 늦다고 설명했습니다. 적게 추진하지 못하면 저희 광양시 과거처럼 인접지역에 인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신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착공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공급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 세계의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란 나이에 맞는 지능과 운동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고 파란 물고기들이 때를 이뤄 일제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물고기들이 등장하는 어딘지 모를 시작점은 태초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검푸른 색이 뒤엉켜 신비감마저 드는 추상화도 있습니다. 모두 발달장애 작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색감도 좋고요. 너무 화려하고 또 굉장히 또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열린 2023 아트파라 세계인권예술 전시회는 전 세계 11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해 17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트파라는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와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앞글자 파라를 합친 용어입니다. 전시회에선 발달장애인의 작품이 담긴 동화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발달장애인을 그려온 김근태 작가는 이들의 작품이 계산적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깨달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주 맑고요. 아주 때가 묻지 않아서요. 뭐냐면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원래 자연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태어났던 것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번 전시는 13일까지 나주정미소에서 15일까지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립니다. 내년도 파리 패럴림픽과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에서도 같은 전시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은 광주 신세계가 금호고속으로부터 터미널 부지 전체를 사들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앞서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금호고속이 맺은 투자협약은 신세계가 터미널 부지를 통매입해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자는 기존의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유스퀘어 문화관을 연결해 새로운 백화점을 확장 개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 총선 전에 광주 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이 총선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광주 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지난 5일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9일 재논의됩니다. 광주지법 김성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 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광주시 전 생태환경국장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광주와 순천을 잇는 철도에 나주 혁신도시역이 신설됩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부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짧아진 2시간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2조 원을 들여 광주에서 나주, 보성, 순천까지 120여 킬로미터 구간을 신설 및 개량하는 것으로 열차는 203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광주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감독은 오늘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선수들이 성장할 때쯤 구단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타 구단으로 이적을 한다면서 기존의 선수를 지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내년에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